사회 역사 공부의 탑 클래스, 여러분의 사회선생님 김유숙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 2학기 파트에 해당하는 자료로 정리하는 마인드맵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준비한 2학기 파트는요, 7번째 대단원부터 마지막 12번째 대단원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이 강의를 이미 1학기 파트의 마인드맵 강의를 수강했던 친구들은 선생님의 방식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 수업이 처음이에요, 마인드맵 강의는 처음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강좌 소개부터 먼저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수업을 듣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선생님의 수업 방식은 어떠한지 간단히 소개했으니까요,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진도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공부하게 될 2학기 파트의 첫 번째 대단원은 바로 7번째 대단원 인구변화와 인구문제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단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도 공부했던 인구와 관련된 개념이 조금 더 자세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특히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로 정리하는 마인드맵은 그런 자료들을 미리 훑어보는 시간이죠. 또한 선생님 매 강의마다 한 가지씩 강조하는 특강이 있어. 그게 바로 원포인트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포인트 특강으로 인구이동, 그 중에서도 세계 주요 인구이동의 모습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수업하기 위해서 뭐가 준비하라고 했나요? 그렇죠. 바로 교환입니다. 종이 출력으로 교환을 준비하셔도 좋고요. 또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탭에 저장을 해도 좋다라고 했죠.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이 선택해서 교환이 준비되었다면, 그렇다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만든 교환입니다. 알록달록 크레파스로 선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7번째 대단원의 주요 핵심과 자료를 선생님이 정리해봤어요. 그러면 먼저 이번 단원의 핵심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단원의 핵심 주제는 1학기 과정 들었던 친구들은 알고 있죠? 여기 꽃표 모양에다가 이번 단원의 핵심 주제를 쓰면 돼. 이번 단원의 핵심 주제가 뭘까? 단원 제목에도 나와있지. 인구변화와 인구문제. 그럼 뭘까? 그렇지. 이번 단원에서는 인구를 공부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인구와 관련돼서 모두 3개의 소단원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소단원에서는 인구 분포 이야기를,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 인구 이동 이야기를, 그리고 세 번째 소단원에서는 인구 문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거야. 그런데 각각의 소단원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는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각각의 주제별로 여러분은 지역별 특징을 다뤄야 돼. 먼저 선진국은 어떤지, 선진국의 인구 분포는 어떻고, 선진국의 인구 이동은 어떻고, 선진국의 인구 문제는 어떤지. 또 선진국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 그치, 개발도상국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야?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 다음에 우리 얘기도 알아야 되잖아. 우리나라 이야기도 지역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7번째 대단원 핵심 주제는 뭐고? 인구이고, 인구 분포, 인구 이동, 인구 문제를 공부하는데 이것을 공부하는 체크 포인트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우리나라 각각의 지역별로 나누어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선생님이랑 수업 처음 듣는 친구들, 선생님이랑 지금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간단한 필기. 선생님이 일부러 교환에는 여러분이 문장을 쓰거나 그런 거 만들지 않았어. 단순한 내용들 직접 똑같이 필기해 나가시면 됩니다. 됐어? 여기까지 필기하셨죠? 오케이. 그렇다면 아래로 내려가서, 자, 7번째 대단원 모두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소단원 인구 분포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똑같이 여기다가 인구 분포 필기해 두고. 필기했어? 오케이. 그러면 이 인구 분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까요? 첫 번째는 세계 인구 분포,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인구 분포. 그러면 세계 인구 분포는 반드시 여러분이 7번째 대단원도 그렇고 8번째 대단원도 마찬가지야. 반드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각종 그래프와 지도가 중요한데, 세계 인구 분포를 나타낸 지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지도를 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빨간색 점을 보면서 이 빨간색 점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고, 빨간색 점이 없으면 사람들이 적게 산다는 거야. 유식한 말로 인구 밀집 지역과 인구 희박 지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주어진 세계 지도를 통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는 많이 살고 어디는 사람들이 적게 산다는 거야. 좀 더 교과서적인 표현을 하면 인구는 불균등하게 분포한다라고 말을 하고, 이거를 구분해 본다면 주로 인구는 북반구와 남반구, 여기 지금 적도가 보일 거예요.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 아래쪽이 남반구. 근데 어디에 더 많이 살고 있어? 북반구에 더 많이 살고 있어. 또 북반구에 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아니라 특정 위도, 사람들이 살기에 알맞은 기온이 나타나는
중위도 부근에. 또 대륙으로 따진다면 어디가 넘버원이냐면 아시아 대륙이 넘버원이고, 지형으로 따진다면 내륙, 사막, 산맥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해안과 평야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세계 지도 한 장을 딱 펼쳐놓고 세계 인구는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합니다. 불균등하게 분포합니다. 그것은 북반구, 그 중에서도 중위도, 대륙으로 따진다면 아시아가 넘버원, 지형으로 따진다면 해안과 평야 지역에 많이 삽니다라는 걸 파악해야 돼.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인구 분포 갈게요. 자, 우리나라 인구 분포는 두 가지 지도를 알아야 돼. 첫 번째 지도는 1940년대로 나오고 두 번째 지도는 2015년이라 나옵니다. 1940년이라고 하는 건 아직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기 전. 우리나라 산업화는 1960년대부터라고 말을 하거든. 1960년 이전이니까 아직 산업화가 되기 전이야. 그럼 산업화 되기 전이라는 건 우리는 아직 농업사회였다는 거지. 농업 중심의 국가였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봤을 때 여기는 북동부 지역이고 여기는 남서부 지역이죠. 색깔별로 봤을 때 붉은색이 진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거든. 그러면 산업화되기 전 1940년대에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모여 살았어? 남서부 지역에 많이 살았어. 왜? 여기는 평야가 있거든. 농사를 짓기에 유리하거든. 반면에 2015년은 이미 산업화가 고도화되었어.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야.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사느냐 봤더니 예전처럼 대각선으로 표현할 수가 없고요. 여기 수도권, 서울,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포함되는 수도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전이라든가 여기 광주라든가 대구와 같은 주요 대도시뿐만 아니라 여기 부산, 울산을 비롯한 남동 임해 공업지역.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분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여기에 도시가 발달하였고 일자리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 인구 분포는 시기별로 다른 거야. 산업화되기 이전에는 대각선을 그려서 남서부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지금 우리는 산업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있는 수도권, 대도시, 남동 임해 공업적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분포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됐어? 네, 앞으로 여러분이 2학기 과정 속에서 공부하게 될 인구 단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소단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세계 인구 분포의 모습을 세계 지도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모습을 각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렇다면 이번에는 첫 번째 소단원 정리했으니 이번엔 두 번째 소단원 들어갑니다. 네, 두 번째 소단원의 제목은 뭐냐? 같이 필기해봐. 두 번째 소단원은 인구 이동이에요. 자, 인구 이동 마찬가지로 세계 인구 이동과 우리나라 인구 이동으로 나눠 볼 텐데 세계 인구 이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세계 인구 이동을 여러분은 세계 지도 한 장을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하거든요. 뭐 역사적인 이야기라든가 또 정치적이냐, 종교적이냐, 강제적이냐, 경제적이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동의 모습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랑 원포인트 특강으로 보다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주제가 될 거예요. 별표차 두시고 원포인트 특강으로 인구 이동 가운데 세계 인구 이동의 모습을 지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나라 인구 이동 가볼까?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은 아까 인구 분포도 시기별로 다르다고 했지? 우리나라 인구 이동도 시기별로 달라. 그래서 모두 지도가 4개가 주어질 거예요. 첫 번째 지도는 안타까운 일제강점기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 지금? 여기 국경을 넘어서 만주나 이런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지. 주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일제강점기 때 북부 지역의 공업도시들이 발달했었고 또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주, 연해주 이런 곳으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동했었지. 그 모습을 나타낸 지도. 화살표가 북쪽으로 가 일제강점기. 그러다가 광복을 하게 되면 해외로 갔던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귀국을 합니다. 화살표가 중국에서 넘어오고 있지? 그치? 그래서 이 당시 우리나라 원래 조선, 대한제국의 수도가 어디였어? 한양이었죠? 서울이었죠? 서울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모습. 이거는 광복 직후. 그러다가 1960년대 중요합니다. 1960년대가 되면 주요 도시 위주로 사람들이 마구마구 모여들어. 왜?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되었거든.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듭니다. 왜?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우린 거 뭐라고 하냐면 이촌향도라고 해. 사람들이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해요. 사람들이 촌락에서 도시로 이동합니다. 도시 인구가 많아져요. 그래서 주요 도시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해요. 이촌향도의 모습. 196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 도시 발달하고 공장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모습. 그러다 1990년대 이후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동안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마구마구 모였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 그 화살표가 이제는 여기 안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그 밖으로 움직이고 있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그 바깥쪽으로 화살표가 이동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도시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역도시화. 사람들이 이촌향도 도시화라고 했잖아. 도시에서 주변적으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거지.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이동은 일제강점기의 모습, 광복 직후의 모습,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온 1960년대 이촌향도의 모습,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역도시화. 너무 도시가 살기 환경도 안 좋고 집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어떻게? 주변 도시, 주변적으로 다시 도시에서 이동하는 거지. 역도시화 현상이다. 라는 부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됐어?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벌써 세 번째 소단원입니다. 자, 세 번째 소단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주제는 인구 문제입니다. 네, 교환에다가 인구 문제 필기에 두고. 됐어? 필기했어요? 그러면 이 인구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계 인구 성장의 그래프를 알아야 돼. 세계 인구 성장의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요.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커다란 선만 보면 돼. 세계 전체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 1800년대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 근데 1800년 요 어느 순간을 지나면서 급속도로 너무나 급속도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그러니까 요 시점이 어디? A라고 나와있지. 이 시점이 어디냐면 산업혁명이야. 산업혁명 이전에는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 개발도상국, 선진국 할 것 없이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어. 근데 산업혁명 이후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나타내보면 여기는 지도 보면 요 그래프 보면 색깔별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인구 가운데 물론 2050년에 이제 여기는 미래의 모습입니다만 지금 현재 인구 증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여기 있는 파란색 계열은 개발도상국이고 붉은색 계열은 선진국이야. 그럼 지금 현재 인구 가운데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건 어디야? 개발도상국이야. 반면에 선진국은 어때? 그 비율이 작아. 그치?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건 어디야? 개발도상국. 반면에 선진국은 어때? 인구가 정체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야. 됐어?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선진국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산업혁명 이후부터. 하지만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현재도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광복과도 관련 있죠. 우리나라 1945년 광복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나라들이 독립을 하거든. 그 식민지 나라들이 뭐야? 개발도상국이야. 이 개발도상국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폭발적으로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 현재 세계 인구 성장을 주도해 가고 있는 나라는 어디야? 개발도상국들이다. 됐어?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갑니다. 자, 지역별 인구 문제가 달라요. 근데 이 인구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온다면 요걸 인구 피라미드라고 해. 인구 피라미드를 보고 아, 선생님 이것은 선진국이고요. 아, 선생님 이것은 개발도상국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내신 강의 들어가면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겠는데 이 인구 피라미드를 보는 방법은요. 여기는 여자, 붉은색은 여자, 여기는 남자. 그 다음에 가운데 막 작은 숫자들이 있는 건 나이가 되고 옆에 있는 건 비율을 말해.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여기 뭐지? 유소년층, 청년층, 노년층이 있는데 선진국은요. 유소년층, 여기 유소년층 볼까? 개발도상국과 유소년층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개발도상국은 이만큼이야. 되게 많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거야. 하지만 선진국은 어때? 적어. 그치? 요 길이를 보면 돼요. 개발도상국은 아이를 많이 낳아. 그런데 선진국은 아이를 적게 낳아. 선진국이 아이를 적게 낳는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또
이번에는 노년층을 볼게요. 노년층을 봤더니 어이구 개발도상국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 줄어. 그런데 어때? 여기는 개발도상국은 아니 선진국은 어때요? 나이 65세 이상의 인구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선진국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어? 어렵다고? 괜찮아. 그러면 내신에서 공부할 거야. 이걸 인구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요거는 선진국 스타일의 인구 피라미드. 얘는 개발도상국 스타일의 인구 피라미드. 그래서 개발도상국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개발도상국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개발도상국이 발전하다 보니까 의학 발전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인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겠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세계 인구 성장을 할 때 개발도상국에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합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것 때문이야. 개발도상국은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폭발적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그런데 아직 개발도상국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인구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지. 또 일부 지역, 아시아, 인도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남아선호 사상으로 남자 성비가 훨씬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는 지금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구나. 아이들을 많이 낳구나. 라는 거. 또 이제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망률이 감소하고 여전히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반면에 선진국은 아이들을 적게 낳습니다. 뭐라 불러줘요? 저출산. 그 다음 65세 이상의 인구가 많아요? 고령화. 그럼 저출산, 아이를 적게 낳고 그 다음에 고령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오래 길어진다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뭘까? 가장 중요한 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아이를 적게 낳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으면 그렇지 일할 사람들이 적어진다. 그렇다면 일할 사람이 적어진다는 건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구 분포는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국 나름대로, 선진국은 선진국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나라는요? 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 시기별 변화를 알아야 돼.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 이때 뭐야? 우리 개발도상국이야. 그래서 과거 개발도상국이 고민했던 문제 우리 똑같이 고민했어. 인구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적게 납시다. 둘만 납시다. 하나만 납시다. 이랬어. 근데 지금 어때? 선진국형 인구 문제야. 저출산. 그 다음에 고령화 현상. 과거에 우리가 인구 급증으로 인구 문제를 겪었다면 지금은 인구 문제의 스타일이 바뀐 거야.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의 인구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 오케이.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7번째 대다 언어의 주요 핵심 개념과 그리고 자료들이에요. 자, 선생님은 지금 수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내용을 완성해 나갔다면 이렇게 교환이 완성되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이번 단원의 핵심 주제는 뭐라고요? 인구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분포와 이동과 문제를 지역별로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우리나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먼저 인구 분포를 세계 인구 분포와 우리나라 인구 분포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주어진 지도를 보고서 각각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전과 이후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인구 이동과 관련돼서 세계 인구 이동의 모습은 선생님이 원포인트 특강을 알려준다고 했죠.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모습의 인구 이동이 일어나며 그다음에 우리나라 인구 이동은 시기별 변화. 그래서 일제강점기, 광복 직후, 그 다음에 1960년대, 특히 이촌향도 현상,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역도시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단원 인구 문제와 관련돼서는 세계 인구 성장의 모습을 그래프를 통해 살펴봤어요. 선진국과 지금 현재 개발도상국. 그치?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후, 개발도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래서 각 지역별 인구 문제가 다르다라고 했어. 개발도상국의 인구 비호기,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 선진국의 인구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는 과거는 인구 급증,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 우리가 경험했지만 지금은 선진국의 인구 문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라고 하는 인구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 공부할 원포인트 특강, 세계 인구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 이동이라고 하는 건 왜 일어날까? 사람들은 왜 한 곳에 계속 살지 이동을 할까?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해. 사람들은 뭐다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
첫 번째는 흡인 요인, 두 번째는 배출 요인. 흡인 요인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야. 사람들이 누구나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요. 일자리가 많고 월급도 많이 주고 생활 환경도 쾌적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반면에 누구나 다 싫어하는 이곳을 떠나게끔 만드는 요인들도 있어. 가난하고 일자리 없고 월급도 적게 주고 열악한 생활 환경, 뭐 학교도 없고 공원도 없고 막 이래. 그 다음에 전쟁과 분쟁.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 이곳을 사람들은 떠나고 싶게 만들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 근데 그 다양한 이유는 무언가는 좋고 무언가는 나쁜 이유라는 거지.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지금 있는 환경을 떠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인구 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어진 그림을 보면 경제적, 종교적, 환경적, 정치적 요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바로 이것 때문이야. 됐어? 그래서 자, 세계 인구 이동의 모습을 아까 우리 교환해 보면 선생님이 준비한 마인드맵 본다면 이 지도가 나왔어. 되게 복잡해 보이는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보는 방법은 우리나라 찾아볼까?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그럼 여기가 어딜까? 아시아야? 그러면 화살표 봐봐. 아시아 쪽에서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서 화살표가 어디로 가냐면 아메리카로 이주합니다. 왜? 왜 그럴까? 중국 사람, 뭐 인도 사람 이런 사람들 왜 미국 갈까? 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동이 많아요. 또한 여기 인도 사람들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서남아시아에 있는 여기 북아프리카 있는 사람들도 어디로 많이 가? 유럽으로 많이 가. 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보다 나은 환경을 찾기 위하여.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보면 특별하게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거든? 아프리카 대륙에서 화살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있지? 이쪽 바다랑 이쪽 바다는 연결돼 있어요. 이쪽으로 이동하여 이쪽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면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어. 이들은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에요. 과거 있었던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의 이동. 또 여기 보면 영국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유럽 사람들이 과거, 화살표 봅니다. 과거,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어디로 왔어?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어. 그런 내용들이 표시되어 있어. 나 마지막 초록색 볼까요? 여기 초록색? 중국이야. 중국 사람들이 동남아시아로 이주합니다. 우리는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뭐라 불러? 화교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지도에는 유럽인의 아메리카 이동, 아프리카의 강제적 이동, 중국인의 동남아시아 이동, 1990년대 이후 주요 경제적 이동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한번 정리해볼까? 자, 세계 인구 이동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전쟁이나 분쟁을 피하기 위한 난민의 이동, 이거 뭐라고 하냐면 정치적 이동이라고 해. 그치?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어. 그럼 더 이상 너무 불안해 살 수가 없잖아. 그럼 다른 나라로 가겠지. 정치적 이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이동이라고 해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경제적 이동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남서부로 이동하는 것. 왜? 첨단 산업 발달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여기 중국이 이렇게 있다면 중국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해. 왜? 여기 이제 공장들이 있거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것. 또한 과거 신항로 개척을 하고 난 다음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하여 식민지 개척을 하는 거. 이거 다 뭐야? 경제적 이동이야. 됐어? 특히 경제적 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또한 과거 영국 청교도인들이 있어. 영국에서 청교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교가 있거든. 근데 영국에서 이 종교를 믿는 걸 금지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나에게 종교의 자유를 달라라고 하면서 이 당시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합니다. 왜? 여기는 청교도를 믿지 마라라고 하는 이런 강제적인 게 없었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주 독특한 종교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종교 때문에 이동을 하기도 해.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도에도 나왔습니다. 노예 무역으로 아프리카 흑인들이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서 아메리카에 있는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됐어.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라 스스로 간 게 아니라 강제로 끌려왔어. 이건 뭐라고 해? 강제적 이동. 중요합니다. 강제적 이동. 아프리카 흑인들은 원래 아프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어. 근데 이 지역에 유럽인들이 와서 그들이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노예로서 아메리카에 갖다 팔게 되는 거죠. 강제적 이동. 그다음에 지구온난화와 자연재해 증가로 거주지를 떠나는 환경 난민, 대표적으로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올라가. 그래서 살고 있는 땅이 점점점 물에 묻히는 거야.
몰디브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투발루 나라의 그 대통령이 주변 국가도 호소를 했어. 우리 나라가 우리 지금 이렇게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받아주세요. 이런 호소를 하게 됐단 말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환경 난민이라 부르고요. 이건 뭐라 부를 수 있냐면 환경적 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 인구 이동은 정치적 이동, 경제적 이동, 그다음에 청교도는 종교적, 아프리카기는 강제적. 그다음에 투발루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 이동,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유형의 이동이 있더라.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제 경제적 이동이야. 파란색 선이 가장 많죠. 그러다 보니까 주요 지역을 유입 지역과 유출 지역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유출 지역이라고 하는 건 빠져나간다는 거지. 그다음에 주요 인구 유입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좀 색깔이 잘못 난 것 같아. 주요 인구 주요 유출 지역과 주요 유입 지역이 나와 있는데 조금 지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유입, 여기 있는 파란색은 유입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하려는 곳을 말해요. 선진국 지역을 말하고 그 다음에 분홍색 지역은 그렇지 못한 지역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약간 조금 표시가 잘못되어 있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간 7번째 대단원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와 관련된 주요 핵심과 자료들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원포인트 특강으로 세계 인구 이동도 살펴보았죠. 네, 다시 한번 이번 시간 정리한 내용 복습해 두시고요. 선생님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8번째 대단원 도시와 관련된 마인드맵 준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